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루비다. 미디어 숲에서 나온 야오야오 즈음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심리 법칙. 오늘은 잠재의식에 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 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는 잠재의식의 존재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잠재의식의 존재를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를 의식, 전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의식이란 바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는 모든 사상과 감정, 지각을 말한다.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 의식의 범주 안에 있는데 그중 일부분만이 우리에게 유용하다. 전의식은 의식과 달리 필요할 때만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으며 쉽게 꺼내올 수 있는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어제 어떤 옷을 입었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와 같은 정보들은 모두 전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잠재의식은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신비한 영역이다. 잠재의식은 여태껏 사람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웃고 떠드는 사이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고수이자 인간의 심리 가운데 가장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만약 세 가지 의식의 비율을 따진다면 의식과 전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가 모두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우리 삶의 온갖 극악무도한 것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척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잠재의식이 의식을 보호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신의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을 거침없이 표현하면 무리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것이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가령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아이는 속으로 부모가 죽길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한 일이므로 그런 생각이 의식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잠재의식이 막아주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평상시에 시도 때도 없이 잠재의식이라는 강력한 내부의 힘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잠재의식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때는 아마도 꿈을 꾸거나 최면에 걸렸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과연 잠재의식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꺼이 침묵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꼼짝하지 않고 얌전히 겨울잠을 잘 수 있을까? 정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이다. 못 믿겠다면 잠재의식이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와서 남긴 흔적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잠재의식의 등장이라고 쓰고 실수라고 읽는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방심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예컨대 말 실수를 하거나 오타를 쓰기도 하고 글을 잘못 읽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기도 한다. 대개 이런 실수를 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해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제시도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변명한다. 좀 피곤하거나 불편했기 때문에 혹은 너무 흥분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딴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일을 할 때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별 실수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가령 산책을 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걷지 않아도 기분 좋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연습을 많이 한 피아니스트는 머릿속으로 악보를 생각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정확하게 건반을 두드려 환상적인 연주를 해낸다. 그러므로 신경 써서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딴 생각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는 말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꼭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모든 주의력을 다 끌어모아 집중하다가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흥분해서라고 하지만 흥분한 마음을 더욱 집중하는 데 쏟아 부으면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흥분되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종종 실수를 한다.
그러니 위의 세 가지 변명은 그야말로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단지 우연을 가장한 일만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말실수를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물건을 깨트리는 등 작은 실수 역시 각각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실수를 부르는 결정적 단서와 그 다양성은 모두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가 프랭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패그라고 잘못 말했다. 패그라는 단어는 게이를 나쁘게 부르는 말이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동성애에 대한 경멸감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또 있다. 어떤 해부학 교수는 비강의 구조에 대한 강연을 끝낸 후 청중들에게 자신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대도시에 와서 강연을 하고는 있지만 비강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가락 꼽을 정도, 아니 몇 손가락을 꼽을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비강의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보게 하는 잠재의식의 힘. T는 여러 해 전에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그가 부상을 전혀 입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총알은 그에게 아주 이상하고도 특별한 선물을 남겼는데 그것은 완벽한 시각체계 그리고 또 그만큼 완벽하게 파괴된 시각 피질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T의 시각 전단부의 접수장치인 눈은 문제가 없어서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시각 후단부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없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눈뜬 장님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총알과 관련이 있다. 영화에서 머리에 총을 맞는 장면을 보면 다소 징그러운 모습이지만 머리 전체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날아간다. 총알이 뇌 척수액을 팝콘처럼 튀겨버리면서 한 방의 위력으로 사살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의 총알은 오늘날의 것과 달리 속도는 느려도 파괴력이 응집되어 있어서 총알이 되뇌를 뚫고 지나가면 깔끔하게 구멍이 생기고 주위의 다른 조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총상을 입은 부상자 중에는 뇌에 도넛 형태의 구멍은 났더라도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 그가 바로 보고 있으나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이 된 T라는 인물이다. 여기서 T에게 한 아래의 실험 결과를 보자. T에게 단체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그중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과 슬퍼 보이는 사람을 구별해 보라고 지시했다. 사실 이 실험은 조금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T가 시각 후단부의 분석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어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크게 뒤엎었다. 눈뜬 장님인 T는 3분의 2나 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정확히 구별했다. 비록 그의 의식은 일을 하지 않지만 잠재의식이 관장하는 그의 FFA는 여전히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분석했던 것이다. 그래서 T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다. 몇 달 뒤 또 다른 연구원이 T에게 찾아와 새로운 실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땅바닥에 누워있는 고양이를 밟을 것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급히 비켜나는데 이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은 잠재의식이 주도하는 것이다. 연구원이 T에게 제안한 실험도 이와 관계가 있다. 그들은 T가 온갖 물건이 놓여있는 복도를 지팡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상황을 관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 T는 지금 나 같은 장님에게 장난이라도 치려는 거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 실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몇 번이고 T를 설득하고 결국 그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그런데 실험 결과 T 본인은 물론이고 누구나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뜻밖에도 그는 쓰레기통, 폐신문지 뭉치와 박스 몇 개를 잘 피해가며 무사히 복도를 통과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물건과도 부딪히지 않았다.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T 자신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T처럼 시각 감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눈으로 받아들인 시각 신호를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맹시라고 한다. 맹시란 참으로 기이한 질병이지만 우리의 대뇌 가운데는 의식을 제외하고 잠재의식이라는 독립적인 운행 시스템도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잠재의식이 던지는 암시 받아먹기. N은 유명한 전기설비 발명가다. 그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대략적인 형태부터 구상한다. 그리고 나면 세세한 부분은 자신의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거나 지나치게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만들다 저절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었다. 그렇게 애는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훌륭한 완제품을 설계해냈다. F는 저명한 화학자다. 그는 6개의 탄소와 6개의 수소 원자가 휘발유를 만들 때의 분자식 배열이 어떤지를 알아내고 싶어서 오랫동안 연구에 매진했다. 하지만 쉽사리 해답을 찾아내지 못해 줄곧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실험실에서 깜빡 졸다가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다. 꿈에서 어떤 뱀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물고 장난감 풍차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는 문제의 답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는 벤젠고리 배열 구조는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A는 유명한 박물학자며 교수다. 그는 몇 주 동안이나 물고기의 화석의 발굴 작업에 매달렸지만 좀처럼 화석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곤에 지친 A는 발굴 작업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교수는 꿈속에서 자신이 아직 발굴하지 못한 물고기 부분을 선명하게 보았다. 다음 날 그는 또다시 물고기 화석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모두 잊어버렸다. 3일째가 되던 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고 꿈에 또다시 물고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어렴풋이 잠에서 깬 그는 다행히도 조금 전에 꾸었던 물고기 화석의 모습을 매우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펜을 들어 꿈에서 본 대로 그리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그는 서둘러 작업실로 달려가 자신의 스케치를 참고 삼아 끌로 화석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 화석의 실체가 전부 드러났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은 그가 본 꿈속 물고기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며 인간이 초인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끊임없이 신경을 집중하며 진행하는 일들을 그 사람의 되뇌 속에 잠재의식에 그대로 입력하게 된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 것처럼 자신이 주의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만약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노력하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일단 잠을 청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이 문제 해결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암시다.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주는 힌트인 암시를 정확히 잡아내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암시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살펴보자. 한 가지 사례를 보자. 기다란 널빤지를 얕은 개울에 걸쳐두고 그 위를 걸어서 개울을 건너는 일은 쉽다. 하지만 똑같은 너비와 길이의 널빤지를 수심이 깊은 강물 위에 걸쳐두고 그 위를 걸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겁을 낸다. 어쩌다 두세 걸음 용기 있게 내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추락할까봐 떨려서 얼른 되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똑같은 널빤지인데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수심이 깊은 강물 위를 건너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은 것이다.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을 앞에 둔 잠재의식은 추락할 가능성을 자기에게 즉각적으로 예견하게 해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이 널빤지는 얕은 개울에 걸쳐 있는 널빤지와 똑같은 것이다. 방금 거기를 건너왔으니 이번에도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논리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논리적 사유는 의식 영역의 일인데 이미 당신은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보내는 추락이라는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암시를 받으면 설령 두려움을 무릅쓰고 널빤지를 건너더라도 진짜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암시의 힘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니 이제 암시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마음껏 누려보자.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론 중에 로젠탈 효과, 다른 말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다. 로젠탈 효과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의 실험에서 나온 말이다. 로젠탈과 그의 연구팀은 한 중학교의 18개 반 학생들에게 지능지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 후에 학생들은 모르게 교사들에게만 지능지수가 뛰어난 학생들과 지능지수가 낮은 학생들의 명단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그 명단은 무작위로 선발된 것으로 실제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8개월 후 놀라움과 반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재실시한 지능지수 테스트 결과 첫 번째 테스트에서 지능지수가 정상 범위에 속했다고 알려준 학생들의 점수는 10점 정도 오른 반면 뛰어난 지능지수를 가졌다고 말했던 20%의 학생들은 무려 30점 이상 점수가 오른 것이다. 신기하게도 교사의 기대감이 실제로 학생들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분명 로젠탈의 권위성 거짓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와 연구팀이 한 거짓말은 교사에게 암시를 주었고 그러한 암시는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알게 모르게 애정어린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을 대했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애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교사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학생들은 더욱더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고 자신감과 의욕도 생겼다. 그 결과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면 정말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달라지고 싶다고 기대하는 만큼 진짜로 달라질 것이다. 일이 척척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잘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 정말로 장애물이 생겨날 것이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긍정적인 암시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을 발전하게 만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건네는 부정적 암시는 그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걸어보자. 이 책에서 맹시의 예로 의식의 활동보다도 강력한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잠재의식의 암시의 힘을 긍정적으로 부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내용을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